오늘 중강사상에 이어서 유식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식사상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중강사상과 마찬가지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뭐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은 그 사상이 아니고 다 초기 불교의 그 연원을 두고 있어요. 예. 초기 불교에서는 심의식 사상이 나오거든요. 심, 의식, 산무, 차별이라고 그래가지고 초기 경전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파불교에서는 이제 육아행파들이 요가 수행을 많이 했거든요. 아레야식의 원천이 보이고요. 아레야식의 원천도 초기 불교하고 연관이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레야식의 원천은 초기 경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초기 경제는 그 유분식으로 나와요. 유분식. 있을 유자에 나눌 분자에 인식할 때 식자. 바왕가 들어봤어요? 바왕가? 바왕가. 바왕가가 그 유식의 원천입니다. 아레아식을 살펴볼 때 우리가 윤회설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윤회설을 얘기하면 또 무아사상하고 또 이게 저촉이 되잖아요. 예. 불교에서는 무아를 얘기하고 있는데, 윤회는 뭐냐?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논란도 있어요. 예. 뭐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근본 분열에서 상자부와 대중부로 나뉘잖아요. 그 가운데 상자부에서는 유분식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 대중부에서는 근본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 다음에 화지부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했어요. 이것이 이제 유식에서의 아레아식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예.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예. 유식이 뭐냐? 오직 식일 뿐이라는 오직 육자의 오직 식일 뿐이다. 그거예요. 식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식 외에는 경계, 대상이 없다. 그거예요. 부파불교에서는 대상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삼세신류, 법체항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없다는 거예요. 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기원 후 3, 4세경에 육아행파 또는 육아행파가 출현해가지고 유식사상이나 유식설을 전파했어요. 그러니까 종래의 아비달마 사상을 이어받긴 했는데 그걸 유식적으로 조직해서 나타난 사상이 유식이에요. 유식사상. 그리고 중론의 공사상이 자칫 불러올 수 있는 그 허무주의를 중론에서는 공을 주장한 건 좋은데 나중에 악취공으로 빠지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라는 의도에서 유식사상이 또 나타났다고 그래요. 무착과 세친이 아까 말씀드렸죠. 무착과 세친은 아까 말씀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무착과 세친이 주도했어요. 형인 무착과 아우인 세친이 주도했는데 원래 세친은 부파불교의 구사론을 지은 사람이잖아요. 세친은 불묘로 900년경에 그 간다라국의 수도인 뿌르샤뿌라의 바라문족으로 태어났어요. 그는 설일체유부에서 출가해가지고 대승이 아닌 소승의 학문을 닦은 사람인데 박학다 시켜가지고 그걸 당해낼 자가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는 설일체부에서 출가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경량부의 입장에서 아비달마 구사론을 펴내요. 그래가지고 설일체유부 스님들한테 비난을 많이 받죠. 예. 그래서 그 중현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어요. 설일체유부에 중현이라고 하는 스님이 아비달마 순정리론의 저자인데 이 스님이 상당히 그 분노하고 분해했다고 그래요. 예. 친이 대승에 귀의하게 된 그 계기가 있어요. 형이 볼 때 동생인 세친이 소승불교에만 너무 집착하고 그러는 걸 보고 거짓으로 병이 났다고 그래가지고 동생이 찾아오게 해요. 그 동생이 찾아왔을 때 칼로 자신의 혀를 자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걸 본 세친이 무릎을 꿇고 참회하면서 형님 제발 혀를 자르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승으로 귀의하겠다고 그래서 형이 무착의 권유로 대승에 이제 귀의하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는 이제 유식론, 유식 20논과 유식 30논을 세친이 저술하게 돼요.
대승불교에 그 굉장한 그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역시 천재는 천재였는가 봅니다. 예. 구사론도 당연일자가 없을 정도로 구사론이라고 하는 부파불교의 명절을 세친이 내고, 이제 세친이 저술이 아니라는 설도 있어요. 그 아비달마 구사론이 그냥 그 강의록까지 받아 적었다, 그런 얘기가 전해 내려오거든요. 제가 구사론을 좀 공부를 해봤는데, 제가 볼 때도 구사론이 좀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 세밀하게 하지 않은 면이 있더라고요. 뭐 물론 이제 제가 뭐 구사론의 정통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건 강의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그런 말도 전해 내려오고 있네요. 예.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예. 80세 아유타에서 그 세치는 입적을 하고요. 소승 500부와 대승 500부를 저술했다고 하죠. 그래서 천부의 논사라고 불리우고 있어요. 두 번째 시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유식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그 말미에 그 무착화 세친에서 유식 사상이 생겨가지고 그때 영향을 미쳤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첫 번째 그 화면에 보면은 그 유식 사상의 핵심 그 개념을 담고 있는 그 삼성사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유식 사상에는 이제 삼성과 사지로 이렇게 그 분류할 수 있는데, 사지는 이제 성소작지에서 대원경지까지 닦아나감으로써 그 큰 거울과 같이, 둥근 거울과 같이 그 같은 그 열반의 경지에 가는 건 대원경지거든요. 그건 성소작지서부터는 사지는 이제 수행 체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삼성은 뭐냐면은 의탁이성. 우리가 그 사물을 볼 때 우리가 이제 잘못 보거든요. 그 이제 변기의 소집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치우쳐가지고 두루 그 개탁을 해가지고 집착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이제 능과 소로 볼 때 능인 내가, 소인 대상인 경은 이제 그 산스크리트로 아르타라고 하는데, 그 능인 내가 그 대상을 두루 개탁한다는 건 뭐냐면 두루 그 자꾸 분별을 하고 집착을 하고 치우쳐가지고 그런 게 한다는 게 이제 성향이 있다는 게 이제 변교 소집성이고, 의탁이성은 뭐냐면은 그 타에 의존해가지고 일어난다. 타에 의존해가지고 그 우리 그 제법은 타에 의존해가지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의탁이성이라고 하거든요. 원성실성은 뭐냐? 의탁이성과 변개소집성을 버리고 둥근 원과 같은 그 절대 경지에 들어간다. 이제 깨달음의 경지에 가는 거다. 그걸 이제 원성실성이라고 그래요. 이 세 가지 그 삼성과 네 가지 사지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책을 보시면은 유식 사상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갑자기 나타나는 그런 사상이 아니고, 그 조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그 유분식과 근본식과 궁원생사라고 하는 그 아래아식의 그 원천이 되는 그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반야의 공사상이 또 바탕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유식사상이 이제 형성이 됐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은 미륵무착 그 세치는 이제 중론에서 말하는 것이 있다 하면서 연생의 개념을 연생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 우리 일체 모든 법은 사미투파라고 하는 이제 프라티 사미투파거든요. 저 빨리어로 하면은 프라티 사미투파 연하여 그냥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연하여 생겼다. 뭐 인연하여 생겼다. 프라티 사미투파라고 하는 연생에 의해서 생겼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거기에 연생의 개념에 그 바탕을 두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용수에게서는 있다는, 뭐 중론의 그 저자인 용수에게서는 있다는 것이 제법을 뜻하고 있지만은 미륵 무착 세친에게는 식으로 나타난 것 뿐이에요. 식으로. 빛발가라고 하는 식의 개념으로 나타난 건데, 이 식의 개념은 그 경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식무경이라고 하거든요. 오직 식만 있을 뿐 경계가 없다. 그러니까 경계라고 하는 건 이제 가유로서 존재한다고 이제 후기 그 유식학파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오직 식만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대상을 인식하는 식은 그 유의 상태로 나타나지만 그 대상이 무라는 거죠. 그 대상은 의타성에 의해 타의 의지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단적으로 우리가 표현하면은 유식무경이라고 하세요. 유식무경이라고 있죠. 유식무경이 되는 건데 오직 식만이 있을 뿐 대상으로서의 경은 없다. 이상하지 않아요? 식만 있고 대상이 없다는 거는 그게 도대체 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이게 모순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상이 있으면 이제 식이 발생한다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식무경은 모순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분별지가 아닌 무분별지의 측면에서 보면은 그 이해할 수 있다고 그래요. 의타기성에 의해 가지고 아까 그 PPT에서 보는 의타기성에 의해 가지고 발생한 식은 대상과의 작용에서 나타나는 식이라는 점에서 분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진실이라는 것은 대상인 경과 인식하는 식이 모두 양쪽이 공이라고 온 상태에서의 무분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은 무분별이면서 분별이 되는 그 중론의 사상이 또 여기 나오거든요. 식은 무분별이면서 또 분별이 되는 불의의 특성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반야의 공의 사상 중론의 그 개념에 가지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유식무경이라고 하는 거는 오직 육자의 인식할 때 식자의 없을 물자의 대상경자인데 왜 그 경계가 없다고 하냐면은 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시각으로 눈으로 눈앞에 있는 연필을 바라볼 때 노란색의 연필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앞에 있다고 쳐요. 연필을 시각을 통해서 우리 그 감각인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길고 노란색인 연필을 보면은 내 앞에 있지만은 그거는 내가 시각을 통해서 이 연필은 길이가 길고 색은 노랗다. 그래서 나는 이게 길고 노란색인 연필이다. 이렇게 보통은 우리가 그 인식을 하고 그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유식에서는 뭐냐면 이미 나의 식 중에서도 아래아식, 이 심층식인 그 현대 심리학에서는 뭐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무의식하고 다르죠. 깊은 내면의 세계에 있는 그 아래아식이라고는 저장식에는 장식이라고 그러죠. 저장장체 인식할 때 식자. 그 아래아식에 이미 그 개념이 길고 그 다음에 노란색으로 된 그 연필에 대한 그 뭐라고 그럴까 뭐 느낌이라고 할까 그런 시각적인 요소들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연필은 길고 노란색이 연필이다. 그래서 식 자체의 대상을 담고 있다. 그래가지고 식만 있고 그 경이 없다. 뭐 이렇게 또 뭐 유식에서는 보고 있는데 그건 이제 초기 유식학파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후대에 가면은 지금 책에 나와 있는 것 같이 양공 무분별 상태의 식은 무분별이면서 분별이 되는 불의의 상태로서의 특성을 지닌다. 그러니까 무시하고 부정하는 게 아니라 대상은 있는데 그거는 가유로서 거짓된 존재로서 있는 것이다. 그러는 불의의 특성으로 봐야지만은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유식사상의 이제 식을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 유식사상에는 안이비설신의 눈, 안식, 귀로 청각이죠. 예, 이식, 그다음에 비식, 코로 냄새 맡는 비식, 특별작용하는 거죠, 코로. 그다음에 안이비설, 그다음에 그 혀로 맛볼 때 식별작용이 있는, 그다음에 그 설식, 네, 안식, 이식, 비식, 설식, 그다음에 신식, 몸으로 감촉의 촉감에서 몸으로 느끼는 신식이 있는데 전호식, 이 다섯 가지를 안이비설신을 전호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의,
의는 육식이라고 그래요. 그 육식이라고 붙였어요. 유식학에서. 뭐 유식사상에서는 육식. 첫 번째 육식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전어식과 그다음에 의식은 이미 이 대승불교 이전에 저기 부파불교와 그 초기 경전에는 전어식과 육식사상이 있었고, 이 대승의 유식에 와가지고 새로 생겨난 것이 마나스 제70과, 그 다음에 제8 아레야식, 비즈나나 알라야식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 70과 80이 새로 생긴 개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그 아레야식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데, 왜 아레야식이 왜 중요하느냐? 이 아레야식이 아말라식의 청정 상태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각자가 되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레아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의식사상은 공사상을 이어받아서 의식이 밑바닥에 아레아식이 있다고 설정을 하고 그렇게 본 거예요. 이 아레아식으로부터 자신과 세계가 변현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 의식과 의식의 밑바닥에 있는 아레아식이 자신과 세계에 심리적으로 어떤 관련을 갖고 어떤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유식사상이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유식사상은 대승불교의 심리학이라고 하죠. 최상의 심리학이죠. 불교만의 심리학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심리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유식이라는 말이 뭐냐? 유식사상에 중요하시는 개념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유식이라는 말의 의미로부터 앞으로 살펴보는 유식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은 교육과정, 말이 커리큘럼의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유식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은 불교 교육과정, 대승불교 교육과정의 언어가 됨으로써 유식사상의 교육과정으로 성립할 수 있다. 이건 제 주장이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리고 유식에서는 전이라는 그 개념이 중요한데 그 전이에 의해서 유식에서의 인간 형성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전이라는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소작지에서 그 다음에 그 대원경지가 되는 걸 전이라고 그래요. 전이. 이게 전이라고 합니다. 전이죠. 구를 전자에 의지할 의자. 성소작지에서 출발해가지고 대원경지에 도달하는 거. 그거거든요. 성소작지는 뭐냐면은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닦아나가는 그 수행 과정과 내가 수행해가지고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이타행을 같이 함으로써 성립하는 지혜가 성소작지거든요. 그 성소작지에서 차례로 수행을 닦아가지고 대원경지가 되는데 목적을 두는 걸 전이라고 했어요. 그 인간이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예? 성소작지에 도달한 상태, 내가 그 지혜,般若의 지혜에, 성소작지의般若의 지혜에 내가 도달했으면, 그 나의 그 인간 형성이 성소작지에 도달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묘관찰지에 가면은 묘관찰지의 그 형성이 된 거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평등성지. 응? 불평등하게 이것과 저것이 서로 불평등한 상태가 아니라 평등한 상태의 그般若의 지혜에 도달하면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하는 지혜에 도달하면 또 인간 형성이 평등성지의 인간 형성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대원경지 우리가 깨달음에 큰 그 둥글고 큰 그 거울과 같은 그러한 맑은 청정한 상태의 지혜에 도달하면 깨달음의 인간 형성에 도달한 거죠. 구르고 굴러가지고 이 성소작지에 의지해서 그 다음에 묘관찰지, 그 다음에 묘관자체에서 그 다음에 평등성지, 평등대원경지에 가는 게 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유식의 원어는 비즈나프티 마트라로서 이때 식은 비즈나프티라고 그래요. 네. 비즈나프티는 뭐냐면 알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이때 주체는 뭐냐? 식이고
객체는 뭐냐? 경이죠. 식과 경으로 나눈다면. 근데 그 경이 이제 알게 하는, 인식의 대상인 경을 알게 하는, 아는 것이 비지나 푸티라는 거예요. 비지나 푸티. 예. 이 비지나프티란 말은 알게 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 비지나프티는 아비달마 논서에서 나온 말인데, 그 당시에 유가양파들이 이제 수행을 많이 했거든요. 그 사람들도 유가양파라고 그랬어요. 요가 수행자들인데, 그 유가양파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모든 현상적 존재들은 단지 시계의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거기를 바탕을 두고서 유시사상이 흘러나온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이렇게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가가지고 불교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 체계를 이루고 유식사상으로서 성립을 했지만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식 활동은 인식하는 주관과 인식하는 대상 사이에서 그 성립한다고 이제 부파에서는 그렇게 말들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유식에서는 오직 시계 활동뿐이고 오직 만법 유식이라는 거죠. 그 대상이라고 하는 건 오직 시계에 의해 가지고 현현된 거다. 나타나서 보여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영상과 같은 존재로서 마음에 비춰가지고 나타난 게 인식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현현, 여기, 프라티 부하사라고 이제 산스크리트에서는 프라티 부하사라고 이제 그렇게 표기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소결을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현상적인 존재는 모두 시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에요. 예,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럼 유식에서 목표로 하는 궁극적인 진리는 뭐냐, 도대체가? 예. 유식에서 목표로 하는 거는 대원경지에 돌아가고 원성실성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무분별지와 진여, 무분별지를 획득하고 진여에 도달하는 게 유식에서는 유식에서의 궁극의 진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해신밀경, 유식의 중요한 경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해신밀경에서는 진여를 뭐라고 하냐? 이연법성이다. 말을 떠난 법성, 승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일체의 사려분별을 다 초월한 경지라고 할 수가 있죠. 중간에서도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물론 이제 유식하고는 다르지만, 유식에서도 또 이런 이연법성이라고 한 진여를 말하고 있고, 이러한 중간의 진리와 그 다음에 유식의 진리가 후대에 선종해 가가지고, 가나손에도 그 반영이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뭐, 가나손도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니까, 예. 조금 있다가 이제 선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 그 밑바탕에는 이런 중간과 유식이 있다고,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체 사려분별을 초월한 경지 진여의 상태에 도달하는 건 어떻게 가능할까? 그거는 이제 이 삼성과 이 변계 소집성과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뭐 한번 쭉 읽어볼게요. 변계 소집성은 화망불변대 인식 대상을 의미하고 의탁이 자성으로 돼 있죠. 의탁이성은 인연소생으로 성립된 것이고 원성실성은 주관과 객관의 구별이 없는 것을 무분별지를 말하는 거죠. 예. 변계 소집성은 치우쳐서 개량하고 집착해서 생겨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의탁이성은 상대를 의지하여 생겨난 마음의 상태를 의미하고 원성실성은 둥글고 원만하여 비어있는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가 목표로 두고 가야 될 상태는 뭐예요? 주관과 객관의 분별이 없는 상태인 원성실성의 상태에 도달하는 거죠. 수행자가. 근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제8 아래아식과 심의식이 심층적인 수행 과정 속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전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래아식, 제일 중요한 아래아식을 청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아래아식은 그 말라식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말라식하고. 말라식은 칠식인데, 이 말라식이라는 놈이 심층신이 아래아식을, 심층 세계에 있는 아래아식을 자아라고, 어? 자기 것이라고 착각해가지고 잘못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온갖 번뇌를 일으키는데 네 가지 번뇌를 수반해요. 그게 뭐냐면은 이제 아치, 무명 번뇌를 일으키고 아만, 잘났다는 번뇌를 치고 아예, 탐욕을 하고 아만, 거만을 떨죠. 그 네 가지 번뇌를 수반하기 때문에 말라식은 염오식이라고 그래요. 염오식. 여기 있죠. 염오식. 염오식이라고 불린다. 말라식과 아리아식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아리아식에는 종자생, 훈수, 종자생, 현행, 현행, 훈수, 종자 왔다 갔다 해요. 그 아리아식이 문제인 거예요. 아리아식에 쌓이니까. 아리아식은 장식이라고 하거든요. 제팔식 장식, 심층식이고 팔식, 알라야 비즈나나 장식이라고 그러죠. 이 아리아식이 윤회의 주체가 되고 아리아식의 모든 업과 모든 인간의 신구의로 저지른 신고의로 쌓은 그 업이 저장이 돼가지고 윤회의 그 원인이 되는데 이 아리아식을 수행을 통해 가지고 소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소멸시키는 거죠. 뭐 그게 뭐겠어요. 그게 소멸시켜야 그 열반의 깨달음의 상태에 가는 거죠. 예. 여기 나왔죠. 아치, 악연, 어? 어리석은 무명과 뭐 이 무명에는 불공무명과 공무명이 있겠지만 어쨌든 아치 무명에 어리석어서 있게 되는 아치 그다음에 그 악연 내가 항상 나의 견해를 항상 내세우고 집착하는 악연이 있고 아만 거만 떨고 내가 공고하다 내가 높다 남을 우습게 알고 그런 아만심이 있고 아예 어, 자기밖에 모르고 탐욕심을 갖는 아예 이 네 가지 번뇌와 함께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말라식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강렬하고 집요하게 늘어지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식을 갖는 것도 이 아레아식의 이 심층적이고 강렬한, 예? 갖는 것도 아레아식과 연관을 갖는 이 아레아식을 자기라고 여기는 이 말라식이 이 자아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걸 알고 계시고, 그러면 그 아레아식을 어떻게 우리는 그 없앨 수가 있느냐? 그 변혁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변개소집성을 버리고 의타기성 속에 있는 원성실성을 얻는 것이다. 변개소집성은 중생이 갖고 있는 번뇌장과 소지장의 상태에서 자기와 세계의 본질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 전도된 것을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런 질적인 변혁이 생기게 되면 원성실성으로 되면은 열반과 보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이가 전도된 상태에서 열반과 보리를 변할 때는 교육학적으로 볼 때는 인간 형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여기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성소삭자, 평등성지와 묘관찰지, 대원경지 네 가지 지혜가 나왔죠. 네. 성소작지는 중생을 일대게 하고 깨달음을 인도하는 지혜로 바뀌는 거고, 평등성지는 정기적으로 상호 우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는 모두 절대적으로 평등하다. 아까 말씀드렸죠. 평등함을 보는 지혜고, 묘관찰지는 뭐냐면 여섯 번째 의식이 일체 현상의 본질과 현상의 차이를 명확하게 아는 지혜고, 대원경지는 팔식, 아래아식이 사물을 차별 없이 비추는 거울처럼 맑은 거울과 같은 지혜로 최종적으로 전환이 되는 거를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전이가 인간 형성이거든요. 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럼 다시 또 앞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이런 유식은 뭐냐? 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인간의 그 심리, 내적 상태에 대한 탐구의 역사예요. 내적 세계라고 하는데 심리 상태죠. 예.
표층에는 육식이 있고, 전호식과 육식이 있고, 그 아래 심층적인 아레아식이 있는데, 그 아레아식이 그 자기 존재의 궁극이고 윤회의 주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가느냐, 윤회하느냐, 아레아식이 청정하게 되느냐, 아니냐, 이제 그거죠. 그 용수 스님은 이제 대승 20송론에서 이들 일체는 단지 마음뿐이고 환영이라는 거죠. 예. 다 자기와 외계의 사물은 자기 마음이 만든 거고 그런 거는 거예요. 그 집착을 버리는 거, 자기와 사물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그런 것이거든요. 이미 용수의 공사상의 유식의 흔적은 나타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 전호식은 아까 말씀드렸지 안식에서 신식까지가 전호식이고 육식은 의식이고 칠식은 마나스 사량분별식이고 팔식 제일 중요한 팔식은 알라야 비즈나나 아레아식이 전이가 된 전식 인격의 변화가 이때 이루어지고 교육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짤막하게 살펴볼게요. 서양의 그 심리학자 중에는 이제 그 유명한 그 프로이드하고 융이 있는데, 그 융은 프로이드와 같이 분석 심리학을 같이 연구한 그 학자이고 의사인데, 그 프로이드의 심리학에 반기를 든 게 융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프로이드는 이제 성적인 리비도를 강조했는데 그게 아니다. 인간에게는 그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아, 그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그 프로이드하고 결별하고 융은 이제 자신상 체계를 세웠는데 융의 심리학을 보면은 이제 인간에게는 자아가 있고 그다음에 그 개인 의식이 있고 그다음에 집단 무의식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집단 무의식하고 아레아식이 비교할 만한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융이 말하는 집단 무의식은 뭐냐면은 그 무의식이라고 하는 개념의 측면에서는 아리아식하고 비슷하지만 그 무의식의 개념을 크게 확장해 가지고 인류 공통으로 갖고 있는 보편적인 심층 심리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인간의 그 병리적인 심리 상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독특한 학설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융이. 근데 그 집단 무의식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것이 이제 인격 통합을 지향하는 원리가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아레아식은 그거와 전혀 다르죠. 인간의 심리는 아까 말씀드린 감각까지는 오식이 있고, 그 다음에 육식이 있고, 육식이라고 하는 이제 육식 등 표층 심리가 있고, 심층 심리는 팔식이, 아레아식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융의 그 무의식 이론하고 유식의 심의식 이론은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짧게나마 살펴보는 것은 이제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유식은 불교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불교 심리학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한쪽인 그 융의 심리학은 서양의 최고의 심리 이론임으로써 양쪽을 비교하고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이제 본 거예요. 유식의 그 유가사들은 마음의 번뇌와 집착 등을 여여서 해탈을 이루고자 심식의 아레아식의 구조를 분석하고 규명하고자 했는데 융은 신경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그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에서 무의식의 존재를 발견해갖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서 필요했다고 그래요. 근데 융에 대한 설명이 너무 짧은데 융은 그 남자의 경우에는 여성적인 상태로 지향하는 면이 있어야 되고 여성의 경우는 남성적인 쪽을 지향하는 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불균형적으로 되는 바람에 심리의 이상 상태가 온다.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 용어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남성에게도 여성적인 면이 좀 필요하고 여성에게도 남성적인 면이 필요해서 서로 조화를 이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융에 관해서도 살펴보면은 뭐 굉장히 많이 살펴봐야 되는데, 이제 분명한 것은 융이나 프로이드나 융의 심리학은 경험과학의 측면에서 심리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한 과학적인 경험과학의 측면에서 한 거고, 그다음에 반면에 이제 유식은 그게 아니라 경험과학의 측면에서 뭐 실험 기구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내면의 그 심리 세계를 관찰함으로써 그것을
그 이론으로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국내 그 학자들 중에는 인간의 심리를 그 유식에서 살펴봄으로써 전오식과 육식과 칠식 마나스와 그다음에 알라야 비즈나나 파식이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게 사회적인 자아를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이런 학설도 있어요. 그거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약간의 일리는 있더라고요. 그 경험과학과 달리 인간의 심리를 그 뭐 살펴봄으로써 그걸 이론으로 만들고 동양적인 사고의 정신세계 바탕에서 이론을 뭐 보편적으로 확산을 시키면은 그 굉장한 심리설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가 유식 갖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그거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시간을 아까 좀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선을 좀 더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선종은 중국에서 발성해가지고 형성된 종파라고 말씀드려도 되나? 종파라고 할 수 있는데, 뭐,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학문적인 측면에서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선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스님께서 더 많이 아실 텐데, 선의 전문 학자이시고, 근데 뭐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은 인도선과 중국선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봤습니다. 인도선은 디아나, 자나, 초선에서 사선에 이르 비파사나, 점진적인, 차제적인 선수행법이라고 할 수 있고, 반면에 중국선은 격외선, 열애선, 묵조선, 조사선,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가나선은 조사선이라고 하죠. 인도선과 중국선의 차이점에 대한 이해는 인도선은 점차적이고 점차적으로 닦아나감으로써 깨달음에 도달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중국의 가나선은 도노라고 했습니다. 점수가 아니라 도노예요, 도노. 예. 그러면 달마선과 가나선은 같은가 다른가? 가나선의 원리로 흘러가면은 그 달마선하고 관련이 있죠. 달마선은 이제 가나선하고는 그런데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달마의 선법은 달마 스님은 이입사행론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뭐 이입사행론이라고 했어요. 이치 이자에 들어갈 이자에 역사자에 행할 행자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데 벽간수행법이라고 뭐 나와 있더라고요. 면벽을 해고 벽을 바람으로써 수행을 해 나가는 달마 스님과 달마 스님의 제자들은 이익사행법의 수행법에 의해 가지고 닦아 나갔다고 하는데 뭐 자세한 건 잘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고 묵조선하고 좀 비슷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나선에서는 묵조선을 배격하고 있죠. 대종고 스님도 묵조선을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한국 불교는 가나선이고 화두선이잖아요. 그 화두에 대해서 한번 그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깨침의 경지가 말과 행위로 표현되어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화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법령과 동일한 그 관청에서의 사용하는 그 법령과 동일한 의미에서 화두라고 부르는데 제자들이 깨우치도록 하는 수단으로서 활용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유나 상징을 통해서 논증하는 것이 이제 화두선에 많이 나타나 있는데 화두 공안을 가지고 깨닫기 위해서는 대신심과 대의심과 대분심이 있어야 크게 깨친다고 합니다. 여기 대의와 대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마음을 밝혀서 곧바로 깨침으로 들어간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도노가 목적입니다. 화두의 1단계는 뭐냐? 나와 화두는 별개로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화두의 2단계는 제 얘기가 아니라 국내 학자들의 제가 학설을 제가 그 참고를 했어요. 제가 뭐 그냥 얘기할 이유가 없죠. 제가 뭐 그냥 할 수는 없는 거고 화두의 2단계는 화두를 참고하는 내가 화두가 되고 화두가 내가 되는 화두의 일념의 상태가 화두의 2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화두의 3단계는 뭐냐? 깨침의 단계,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서의 화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무문가는 제가 제목으로 했는데, 무문가는 48칙, 48가지의 칙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48가지의 칙을 뭐 다 예를 들 수도 없고, 이 무문가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이 무문가는 무문 회계 스님이
만든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무문관을 만드신 그 무문회계 스님 그 이전에 그 벽암록이라고 있었어요. 벽암록. 벽암록은 뭐 대종고 스님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벽암록의 이후에 무문관이 생겼는데 그래서 지금 그 선가에서는 이 무문관은 뭐 중요시 여긴다고 그래요. 뭐 한국 불교에서도 중요시 여기겠죠. 뭐 학자들도 많이 연구하고 무문관을 통해서 무문관이 저기 뭐또 무문관 수행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무문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그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48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무문관에서 대표적인 화두라고 할 수 있는 조주 구자 조주 구자 일책 조주 구자의 화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조주의 무자 화두라고 하죠. 이것을 철견하면은 나머지 47개도 도리를 알 수 있다고 뭐 그런 학설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칙하고 그 다음에 삼칙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나머지를 다 할 수도 없고 뭐 유명하다고 쓰는 조주무자 화두, 그 다음에 구지 수지 화두, 구지화상이 손가락을 가지고 그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한 삼측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주 스님의 이 구자 모불성 화두는 굉장히 유명하죠. 조주 스님한테 스님이 아마 공부 많이 한 스님일 거예요. 어느 수행도 많이 하고 어느 스님이 찾아와가지고 계에게도 불성이 있느냐? 그랬더니 계에게 불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체중생은 신류불성이라고 이제 열반경에도 나와 있는데 일체중생에 모두 불성이 있는데 계에게는 왜 불성이 없다고 하느냐? 없다는데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되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참계무자 주야 제사 막작 허무회 막작 유무회 이게 뭐냐? 그, 그 무자도를 참고로 할 때 주야로 이걸 무자도를 들면서 허무하다는데 맞닥뜨려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있다 없다는 것에 맞닥뜨려서도 안 된다. 뭐 그런 의미라고 하는데, 있고 없고, 뭐 허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렇게 말했는가, 그걸 계속해서, 참고에 들어가야지만이, 그 깨달음의 경지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 없다, 계획에는 불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의 세계, 왜 이렇게 했느냐? 왜라고 하는, 왜라고 하는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게 아니라, 어, 그게 뭐냐? 이 화두, 조주 무자가 뭐냐? 무엇이냐? 그거 무엇이냐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왜냐? 이렇게 해서는 풀릴 수 없는, 이 화두가 풀릴 수 없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조주화상에게 그 어떤 스님이 와서 물어보기를 부자 환유 불성냐, 그러니까 불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무다, 없다. 그 조주 스님이 무라고 했는데 그거는 유무의 대립을 초월한 절대무, 있다 없다의 대립을 초월한 절대무라는 거죠. 이거 뭐 중론에 나오는 그 팔부중도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바탕에는 이런 그 개념들이 깔려 있는 것 같거든요. 이 무자화두에도. 무자화두만 그렇게 했으니까 48칙에도 다 그런 면이 있겠죠.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삼칙의 그 구지화상의 수지는 뭐냐면은 그 구지화상이 그 스승을 모시고 있을 때 손가락 가지고 이제 장난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을 그 잘라버림으로써 그 깨침의 경지에 도달했다. 예, 손가락에 이제 그 깨침의 도리가 있다고 하는 뭐 그런 의미거든요. 손가락으로 그뭐 법문을 설했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뭐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 경지를 내가 모르니까 이것도 뭔가 어느 한 곳에 그 집착하고 끄달리는 것을 그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구지설법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선의 교육적인 의미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선은 교회 발전이죠. 습학이 아니고 절학이라고 했어요. 끊을 전자에 배울 학자. 배우는 것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인도
교학, 인방불교도 마찬가지고 습학이에요, 습학. 점진적으로 닦아나가는 습학인데 이 선은 뭐냐? 이 중국 선도 그렇고 한국 선도 마찬가지로 절학이라고 합니다. 절학. 그 어떤 학자가 절학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참 딱 마땅한 그 말인 것 같아요. 끊을 전자에 배운 걸 끊어버렸다. 그 뭐냐? 교회의 발전, 뗏목에 비유할 수가 있죠. 예. 가르친 거 바깥에 별도로 전한다. 그러니까 배운 것은 뗏목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배운 거. 수많은, 어? 수많은 양의 그런 교학들은 뗏목이라고 했으니 여벌유자,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여벌유자. 예? 뗏목 벌자, 뗏목에 비유할 수 있는 거죠. 뗏목을 버려라. 그리고 교회 별전 직지인심해라. 그리고 견성성불해라. 이제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선언과 관련해서 왜 교육적 의의는 뭐냐면 가르치는 그 교수자가 사람이 전해지는 내용을 그냥 무작정 받아가지고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여는 거예요. 그것을 바탕으로. 예. 그, 뭐라 그럴까. 임재의 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임재 스님의 할이 나오고, 덕산의 방이, 몽둥이 봉자, 방이 나오는 거는, 그거는 뭐겠습니까? 그, 배우는 자로고 하여금 해침의 도리를 알 수 있게끔 그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는 거 아니겠어요? 선에서의 이 교육 방법이 불교 교육에서의 차세대의 교육과정 이론이라는 그런 설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까지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던져버림으로써 그걸 통해 가지고 새로운 존재로 나아가는 게 선의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교육은 옥무소주 이생기시라는 무주인 겁니다. 무주. 예. 이거는 이제 거기 자료에 나와 있는 이 학자분이 이제 그렇게 했는데 틀린 말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승은 줄탁동시, 어미닭이 그 계란을 쪼고 그 안에서 그 새끼가 이제 그 병아리가 나오려고 또 쪼고 그 같이 응해가지고 그 줄탁동시 동시에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스승은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깨달음에 도달하게끔 하는 거니까. 예. 이렇게 짧게나마 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뭐 선에 대해서 나중에 더 알아볼 거 있으면 다음에 기회가 될 때 말씀을 드리고 예, 이상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